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5월 10일에 진행됐었던 ITQ 파워포인트 A 유형 문제풀이입니다. A 유형이라고 하면 1교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저장하시고 전송을 먼저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전송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저장하는 것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켓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여시고요. 디스켓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뜨실 텐데 간혹 집에서 원드라이브에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창이 뜨실 수 있습니다. 연습하실 때 이런 창이 뜨시는 분들은 위치 선택 클릭하셔서 기타 위치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대부분은 또는 시험장에서는 이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먼저 뜨실 겁니다.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문서 폴더에 ITQ 폴더를 여시고요. 그 안에다가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험번호가 접수를 안 해서 없으니까요. 그냥 8자리 숫자 1부터 8까지 썼고요. 저장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셔야 되죠. 이 부분은 저장하는 방법은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 첫째 장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요. A4 용지로 바꾸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답안 작성 요령은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을 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슬라이드 마스터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밑에 문제를 보면서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4 용지로 크기 바꿔야 되죠. 메뉴 중에 디자인 클릭하시면요. 오른쪽 메뉴 중에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슬라이드 크기 클릭해 주시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클릭하셔서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선택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선택하실 거 없고 확인 버튼 누르고 맞춤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4 용지로 슬라이드 크기가 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실 때에는 지시사항은 위에 있는 도둠의 40포인트의 흰색 글꼴이죠. 제목 글꼴의 설정이나 하단 로고 같은 경우는 이 지시사항을 따라 주셔야 되는데 제목 도형 이런 것들은 이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고 작성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도형은 요 평행사변형 도형이랑요. 양쪽 끝이 잘린 도형과 왼쪽 하단에 ABC 주식회사,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야 되죠. 보기 메뉴 클릭하시고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스크롤바를 위로 쭉 끝까지 올리셔가지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첫 번째 표지 슬라이드에는 이 도형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하는 작업이 들어가지 않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에서요. 먼저 배경에 깔려져 있는 도형, 기본 도형의 평행사변형 클릭하고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의 글자를 약간 가려주는 정도로 저는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지시사항에 보면은 도형에는 선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윤곽선을 없애주셔야 되죠. 도형을 그리고 나서요. 바로 위쪽에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은 없는 걸로 해주시고 저는 색상은 어차피 시험 때는 흑백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진하고 연하고의 차이는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연한 색깔로 도형 채우기를 좀 연한 색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은 없앴고 채우기는 좀 연한 색으로 했어요.
이 기출문제는 컬러로 나와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농도 정도만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도형 넣어 보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서요. 사각형 중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요 도형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에서 5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사이즈는 최대한 비슷하게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 도형 역시 도형의 윤곽선은 없고요. 도형 채우기 색상은 자유롭게 골라주시면 되는데 목차라는 글자가 흰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좀 진한 색이 글자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제목 글자를요. 앞으로 빼야 되겠죠. 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러 도형을 좀 위쪽으로 그렸거든요. 이 테두리 점선을 한번 클릭해 주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을 하시면 글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때 너무 밑에 있으니까요. 글자를 약간 위로만 올릴 거고요. 그래서 도형의 가운데에 글자가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시사항에 있는 제목 글꼴, 도둠의 40포인트 흰색의 가운데 맞춤 적용해 줍니다. 홈으로 가셔서요. 글꼴은 도둠이고요. 저는 그냥 목록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타자를 치실 분들은 도둠이라고 글씨를 써서 찾으실 분들은 도둠이라고 쓰고 엔터키 치셔야 되겠죠. 도둠의 40포인트 그리고 글자색은 흰색입니다. 가운데 정렬까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도둠의 40포인트 글자색 흰색의 가운데 정렬. 자, 그 다음 하단에 로고 넣어야겠습니다. 로고는 로고 1번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배경색을 투명하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는 표지 슬라이드에는 넣지 않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니까요. 왼쪽 밑에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넣을게요. 역시 삽입입니다. 삽입에 그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을 찾도록 하겠다.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픽처 폴더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픽처 폴더가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잠깐만 파일을 좀 넣어 놓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림 파일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그 영상 설명 부분에다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삽입의 그림에 이 디바이스, 네, 문서에 ITQ 폴더에 들어가시면 픽처 폴더가 있고요.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픽처 폴더가 들어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로고 1번이었죠? 로고 1번. 그림을 보고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 파일 이름을 보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로고 1번 더블 클릭해서 넣으신 후에요. 배경 회색 부분을 흰색으로 투명하게 흰색은 아니죠. 배경 회색 부분을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메뉴 중에 보시면은요. 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 화면은 지금 작게 해놔서 버튼도 작아 보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수정 바로 옆에 큰 버튼으로 색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색 버튼 클릭하시면 밑에서 두 번째에 투명한 색 설정 클릭. 마우스 모양의 지팡이 같은 게 따라다니거든요. 그때 투명하게 하고 싶은 회색 부분을 클릭하신 후에 모서리 조절점에서 크기를 조정을 하시고 다시 그림 안쪽에서 드래그 하셔서 왼쪽 하단에 있는 날짜를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에 클릭하셔서 머리글 바닥글 클릭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를 하시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까지 두 가지 체크하신 후에 모두 적용을 해주시면요. 슬라이드 번호 넣는 것까지 마무리됩니다. 항상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모두 적용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샵으로 보이지만 이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나가게 되면 각 슬라이드의 번호로 표시가 되겠죠. 자, 슬라이드 마스터 60점짜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에 가셔서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원래 우리가 편집하던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한 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에 미리 보기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총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드셔야 하니까 엔터 키를 쳐서 6장의 슬라이드를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부터 해볼게요. 1번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도형 넣어서 그림 채우고요. 워드 아트 삽입하고 그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제목과 부제목을 입력하는 필요 없는 박스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 빈 화면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박스를 하나하나 테두리를 클릭하셔서 딜리트 키로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요 도형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세부 조건의 1, 2, 3번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업하실 때는요, 자신 있는 문제부터 풀이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슬라이드도 마찬가지. 슬라이드 마스터까지 진행하셨다면, 2번 슬라이드부터 하던, 3번부터 하던, 점수가 높은 5번, 6번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삽입에서요, 도형에 가서요, 사각형의 잘린 한쪽 모서리, 도형 클릭을 하고 왼쪽 위에 슬라이드 모서리에서부터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리고 도형에 그림을 채워줘야 하거든요. 그림 3번으로 채울 거고요. 투명도 50%,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요,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가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 클릭하시고 그림으로 채우죠. 파일에서 선택합니다. 제가 아까 로고를 넣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위치가 ITQ 폴더의 픽처 폴더로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림 3번 더블 클릭하고요. 도형 효과에 가서요. 미리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아까 5포인트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5포인트. 제 화면이랑 조금 다르게 보이시더라도요. 이 마우스 오른쪽에 뜨는 팝업 메시지를 보시고 5포인트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투명도 설정할게요. 그림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그림 서식에 들어갑니다. 그럼 오른쪽에 창이 뜨실 텐데요. 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채우기 및 선, 잉크통처럼 생긴 거 클릭해 주시면요. 바로 밑에 채우기가 나오고요. 채우기를 클릭하셔서 투명도 5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0 쓰고 엔터키 치셔도 되고요.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조정하셔도 되는 거죠. 자, 도형 편집 끝났고요. 워드 아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서식 창은 닫을게요. 그림 서식은 좀 넓게 작업하기 위해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 아트 삽입. 이번에도 삽입이겠죠? 거기서 워드 아트 클릭하시고요. 대부분 문제에서 반사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워드 아트 종류들 중에서 반사 효과가 있는 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선택을 하신다면 보통 이제 첫 번째 걸로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데 첫 번째 거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또 지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반사 효과만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작업은 수월하실 것 같고요.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가 나오면 클릭을 하시면 오히려 이 글씨가 살아나니까요. 클릭하지 마시고 블럭이 잡혀 있을 때 바로 영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예 쓰실 때부터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쓰시는 게 작업이 수월하실 것 같고요. 쓰고 나서 대소문자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신 후에 홈에 가시면 여기 AA 버튼이 있거든요. 제 거는 가가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각 단어를 대문자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을 볼게요. 변화는 위로 기울기, 위로나 위로 기울기나 버전의 차이입니다. 그 시험 문제 첫 번째 장에 보시면은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 시험 문제 조건은 2021 버전이고요. 제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2021 버전입니다. 만약에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괄호 안에 있는 지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 진행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울기 위로 하시면 되고요. 2016이신 분들은 위로 기울기. 같은 의미인 거죠. 글꼴은 굴림에 굵게, 반사는 2분의 1 반사 터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메뉴 중에서요. 제 거는 2021 버전이기 때문에 위에 메뉴가 쉐이프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텍스트에 가셔야 되고요. 텍스트 채우기는 검정색으로 할 거고요.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 바꾸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여기에서 반사 효과랑 변환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쉐이프 형식에 왔을 때 글자 색깔까지 바꿔주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텍스트 효과라고 있으실 겁니다. 제가 화면을 좀 키워서 작업을 해볼게요. 텍스트 효과죠. 네,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또 문제를 다시 봐야겠어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텍스트 반사 2분의 1 반사의 터치입니다. 2분의 1 반사가 2분의 1 반사의 터치. 첫 번째 줄에 두 번째에 있네요. 2분의 1 반사의 터치.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변환도 해야 되죠. 다시 한번 텍스트 효과의 변환인데 위로 기울기입니다. 위로 기울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기울기 위로. 이 변환을 찾는 게 좀 쉽지 않죠. 쉽게 찾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모양을 보고 찾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장 유사한 모양으로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익숙해진다고 해도 또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생각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모양부터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고요. 저는 변환의 기울기 위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변환의 기울기 위로. 홈으로 가셔서요. 굴림이고요. 그리고 굵게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림에 굵게 첫 번째 가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죠. 글자의 크기는 이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문제와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뒤에 있는 도형을 약간 넓히고요. 네, 그리고 글자는 가운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위에 로고 넣을게요. 삽입에서 그림에서 이 디바이스 로고 1번 더블 클릭해 주고요. 역시 3개 가셔서 투명한색 설정, 배경 회색을 클릭하고 사이즈를 좀 줄이신 후에 오른쪽 상단에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크기를 조정할 때는 사이드에 있는 흰색 조절점이고요. 이동하실 때는 안쪽에서 그냥 드래그해서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죠. 자, 1번 슬라이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번 슬라이드로 갈게요. 2번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고요. 제목에다가 클릭하셔서 목차라고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도요, 도형을 넣어야 돼서 이 텍스트 입력하는 박스는 필요가 없거든요. 테두리 클릭하고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던가 아니면 레이아웃에 가서 빈 화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넣어 볼게요.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 사각형의 첫 번째 거 직사각형입니다. 클릭하시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서 그리죠. 자, 위에 지시사항에 보니까 도형의 선이 없대요. 자, 그러면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윤곽선 없음. 저는 색깔을 조금 연한 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황색일 필요는 없죠. 시험장에서는 어떤 색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다시 한번 도형에 이번에 들어갈 도형은요. 블럭 화살표의 오각형입니다. 거의 파워포인트는요. 도형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도형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인 거죠. 자, 조금 겹쳐지게요. 그려주고요. 이 도형 역시 도형 윤곽선은 없애줍니다. 자, 그리고 안에 글자를 또 써야 되거든요. 수자원이라고 글자를 써야 되는데요. 이것은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 위에 있는 박스를 클릭을 해주고요. 마우스로 글자를 쓸 부분에 딸깍 클릭. 이 텍스트 박스는 투명하기 때문에 글자를 써놓지 않으면 같이 선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글자를 좀 입력을 하고요. 테두리 점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요.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도형과 글자를 다 넣었거든요. 이 도형들을 한 번에 싹 블럭을 잡습니다. 바깥쪽에서요. 감싸듯이 드래그를 했습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잡으셔도 되고 왼쪽 밑에서부터 잡으셔도 되고 오른쪽 밑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잡으셔도 됩니다. 뭘 할 거냐면요. 글자 모양을 바꾼 후에 그 다음에 복사를 할 거예요. 홈에 오셔서요. 도둠이죠. 도둠에 24포인트. 복제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해서요. 간격 맞춰주시고요. 도형에다 클릭해서 숫자 1 클릭하면서 2 클릭하고 3 클릭하고 4. 자, 위에 수자원은 그대로 입력되어 있으니까요. 밑에 수자원부터 클릭해서 원자 뒤에다가 클릭해 놓고 백스페이스 바로 지우고 수질 등급. 자, 밑에 박스에 클릭하죠. 그리고 원자 뒤에 커서가 I 모양일 때 클릭하셔야 됩니다. 커서 모양이 화살표일 때는 클릭하셔도 안에 커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자 뒤에 클릭해 놓고요. 여기에서는 지울 필요 없이 이용 변화만 입력하면 되겠고요. 밑에 수자원도 클릭하고 원자 뒤에 클릭해서 한 칸 띄워주고 활용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그림 넣을게요. 삽입에 그림의 이 디바이스 그림 5번으로 넣으라고 하네요. 그림 5번 더블 클릭하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만 필요한 거거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자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르기 버튼 클릭해 주시고 모서리에 칼날처럼 검정색 선이 생기시면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이 필요한 거니까요. 저는 오른쪽 위에 모서리에서부터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해서 자르기 마무리하고요.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하이퍼링크 넣습니다. 수자원 이용 변화에 하이퍼링크를 넣을 겁니다. 수자원 이용 변화 글자에다 클릭하고 다시 한번 커서 모양이 I 모양일 때 드래그 해줍니다. 삽입에서요. 하이퍼링크 찾으셔야 됩니다. 링크 여기 있네요. 하이퍼링크.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서는요. 지구본 모양으로 나오실 거예요. 제가 화면 키워서 작업해 볼게요. 링크 2021 버전이신 분들은 클린 모양, 2016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구본 모양입니다. 하이퍼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5번을 선택해 놓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하이퍼링크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은요, 슬라이드 5라고 링크가 걸린 게 오른쪽 그 설명창에 보이실 겁니다. 3번 슬라이드로 가고요. 제목 쓰겠습니다.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에 클릭하셔서 1 수자원 텍스트 입력해야 되는데요. 텍스트 입력하시기 전에 미리 글자 앞에 기호 바꾸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홈에 가셔서요. 여기 글머리 기호에 가시면은 별표 글머리 기호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칸 띄우고 Water Resource 영어 쓰죠. 엔터키 치고 탭키 눌러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탭키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글머리 기호를 사각형 모양이에요.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속이 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 선택. 안으로 넣으실 때는 탭키 누르시면 되고요. 내가 탭키를 너무 많이 눌러서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하신다면 Shift 탭키를 누르시면은요. 다시 수준을 밖으로 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네요. 네, 탭키와 Shift 탭키.
제가 Shift 태키 다시 눌러볼까요? 밖으로 나오죠? 태키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죠. 쭉 글씨를 써볼게요. 저는 영상을 멈추지 않고 우선 쭉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키 치지 마시고요. 그냥 쭉 써줍니다. 알아서 글씨가 줄을 바꿀 때까지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타자가 더 빠른데 말을 하면서 쓰려고 하니까 좀 느리네요. 네. 여기서 또 오타가 났어요. W인데 제가 S로 썼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이 나타나실 테니까요. 빨간색 밑줄이 나와 있는 부분은 오타일 수 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글자 모양을 먼저 바꿔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별표 문단은, 제목 문단은요.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줄간격 1.5줄입니다. 자, 글자 있는 부분만 블럭을 잡으시면 되죠. 굳이 기호까지 블럭을 잡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홈에 가서요. 글자 모양은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고요. 굵게까지 한번 클릭을 해주죠. 그리고 줄간격입니다. 줄간격 버튼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화살표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 버튼입니다. 홈의 단락 부분에 있어요. 클릭하셔서 1.5줄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 부분 워터부터 워터까지 쭉 블럭을 잡아주시고 이 부분은 굴림이에요. 20포인트고요. 줄간격 1.5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박스를 복제를 해서 밑에다가 한글을 쓸 거기 때문에 비어있는 밑에 공간은 이 동그라미 조절점으로요. 위로 당겨 올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내용에 맞게끔 당겨주시고 오른쪽에도요. that, 어로 끝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that, water,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수업을 하면 영어를 콩글리시로 읽으면 뭐라 하더라고요. 네, 그냥 편의상 워터라고 발음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요, 이제 복사를 하셔서 밑에 한글만 쓰시면 되거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밑으로 쭉 테두리 잡고 당겨주시면 박스가 한 개 더 생기죠. 자, 제목부터요, 뒤에다 클릭해 놓고 백스페이스 바를 탁탁탁 눌러서 지워요. 문단 기호는 지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국의 소자원 제목을 써주고요. 밑에 본문 지우실 때는 편의를 위해서 한 번에 싹 블럭 잡아서 지우면 기호까지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뒷부분부터요. 앞에 몇 글자 남기고 블럭을 잡습니다. 그리고 백스페이스 바로 지우죠. 몇 글자 남은 거는 백스페이스 바를 탁탁탁탁 눌러서 정확하게 지워주고요. 기호는 살아있을 때에 한글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73mm) 1.3배 엔터키 치죠.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크지만 1인당 강수량은 세계 엔터키 안 치죠. 평균의 12%에 불과하여 국제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가 봐요. 자, 오른쪽에 가운데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요. 맞춰주겠습니다. 세계 평균의까지 줄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시다가요. 여기서는 엔터키를 쳐서 기호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평균의만 우리가 박스 그 조절점으로 크기를 조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엔터키를 치는 게 아니어서 오른쪽 끝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요.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자동으로 강제 줄바꿈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니까요. 참고하셔서요.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만약에 박스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12%를 밑으로 내리고 싶거든요. 강제로. 그러면 12% 앞에다가 커서를 두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치면 기호 없이 줄만 바뀐다는 거죠. 자, 삽입에 가셔서 미디어에 보시면 비디오라고 있어요. 오디오 넣으시면 안 되고 비디오 클릭하신 후에 이 장치에서 비디오를 넣겠다. ITQ 폴더에서요. 문서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입니다. 동영상 1개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넣고요. 오른쪽 위에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요거 2가지 설정하셔야 되거든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 위에 메뉴 중에 재생에 가셔서요. 비디오 도구에 재생에 가셔서 시작은 마우스로 클릭할 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마우스 클릭을 클릭하셔서 자동 실행하겠다. 그리고 그 옆에 반복 재생도 하겠다. 영상이 슬라이드 쇼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고요. 영상이 끝난다고 해도 슬라이드 쇼를 계속 보고 있다면 반복적으로 영상이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슬라이드 3번 끝났습니다. 슬라이드 4번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클릭해서 이 수질 등급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표를 넣을 거예요. 하단의 버튼 중에서요. 2016과 21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표 넣는 버튼 첫 번째 거 클릭해 주시면 되죠. 자, 열개수와 행개수 넣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표에서는요. 열은 1개, 2개, 3개. 행도 1개, 2개, 3개네요. 3열에 3행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옆으로 세는 게 열, 밑으로 세는 게 행입니다. 네. 자, 표의 크기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가운데 있는 조절점으로 좀 당겨주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조절점도 약간 안쪽으로 당겨서 도형을 넣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요. 테두리를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로 좀 내려줄게요. 위에 또 도형을 넣으셔야 하니까요. 자,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이고요. 글꼴은 모두 굴림의 18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위에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제일 윗줄에 있는 테마 스타일 1에서 색깔만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제일 윗줄이 진하고 줄무늬가 한 줄씩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 있거든요. 왼쪽에 머리끄랭 체크 빼시고 줄무늬 체크 빼주시면 됩니다. 홈에 가신 상태에서요. 글자 모양 굴림으로 해주시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되어 있죠? 정렬, 가운데 정렬 해주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트 맞춤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중간으로 해주셔야 글씨를 쓰면 글자가 정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안에다가 내용 입력해 볼게요. 클릭하시면서 쓰시면 되죠. 상수, 원수, 1급, 엔터키, 자연, 환경, 도전. 저는 방향키로 이동을 할게요. 상수, 원수, 띄운 거죠. 2급, 수산, 용수, 1급. 방향키로 밑으로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시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옆으로 가실 때는 방향키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탭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50 이하 가로 열고 MNP/100 밀리리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글로요. 리을을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그리고 탭 키를 눌러주면 단위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밀리리터 있네요. 클릭하고요. 가로를 닫아주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1000 이하 쓰고 영어로 MNP 아이고 반대로 했네요. 이하 한영키가 잘 안 먹히네요. MNP/100 한글 리을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탭키까지 눌러주면 펼쳐지고 밀리리터 찾아서 클릭하고 가로 닫는다. 저는 여기가 두 줄로 들어가서요.
세로 선에다가 정확하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왼쪽으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조금 당길 건데요. 마우스 커서 모양 보시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세로 두 줄 좌우로 화살표 있을 때 너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밑에 5000 이하 MNP/100 리을 누르고 한자키, 탭키 눌러서 펼쳐지면 밀리리터 쓰고 가로 닫는다. 자, 옆칸으로 이동해서요. 계속해서 입력해 줍니다. 엔터키 치면서 입력할 건데요. 여기에도 좀 너비가 부족하네요. 저는 이번에는 아예 표 너비를 좀 넓히고요. 안쪽에 또 세로 선을 이동을 해서 간격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그 왼쪽에다가 제가 도형 넣을 자를 너무 많이 남겼나 봐요. 좀 여유 있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마시지 못하고 수돗물 만들 수 있음. 밑으로 내려가서 황갈색의 탁한 물 공업 용수로 적당. 자, 원래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보니까요. 여기 문제에서는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거는 딱 붙어 있거든요. 요 부분도 조금 찝찝하다, 감점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하신 분들은 이것도 작업하셔도 됩니다. 블럭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표 테두리 선택하셔가지고 표 테두리 클릭해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홈에 가보시면 우리 아까 그 3슬라이드에서 작업했던 줄 간격 있잖아요. 줄 간격을 한 1.5로 해주시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좀 더 벌어지겠죠. 이 부분은 점수가 워낙 작고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점수가 거의 해당이 안 될 확률이 높긴 한데, 그래도 나는 만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도형 넣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가서요. 요거는 기본 도형의 육각형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요.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선형 아래쪽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도형 채우기에 가죠. 위쪽에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인데 선형 아래쪽 메뉴만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도형에 글씨를 써보시면 글자가 1등급 쓰는데 흰색으로 나오잖아요. 도형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고 하셔가지고요. 홈으로 가셔서 굴림이죠. 모든 글자는 굴림입니다. 위쪽에 굴림이 18포인트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글자가 제목만 빼고 전부 다 굴림의 18.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컨트롤 시프트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글자 숫자만 2등급, 3등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도형 만들어 볼게요. 삽입의 도형의 직사각형, 사각형의 첫 번째 거 클릭해서 첫 번째 칸에 맞춰서 넣어주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삽입에 도형에 가서요. 저게 별 모양인데 모서리가 8개짜리 같죠? 꼭지점이 8개짜리 같네요. 클릭하고요. 왼쪽 위에 모서리에서부터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의 차이를 좀 두기 위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저는 임의의 색깔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도요, 안에 별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 홈에 가셔서 글꼴 굴림 18포인트의 글자색 검정색, 그리고 글자 쓰고 나서 복제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복제해 놓고 쓸게요. 왼쪽 위에서부터 감싸듯이 이 도형 2개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2개가 제대로 선택이 된 건지 조절점으로는 확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이 선택이 되지 않게끔 주의하셔서, 이런 모양일 때는 마우스 커서 모양이 이런 화살표 모양일 때는 위에 제목도 잡힐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냥
상하 좌우 화살표 없이 일반 화살표일 때 드래그 하셔서 도형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니면 뒤에 도형 한번 클릭,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앞에 도형 한번 클릭,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제해 주시면 되고 조절점으로 사이즈 조정해 줍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 사이즈는 오른쪽 조절점으로 맞춰준다. 안에다가 도형 클릭하셔서 글자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면서 도형 안에 글자를 써주시면 되죠. 대장균 군인가요? 이거 확대 좀 해볼게요. 군인 것 같죠? 대장균군 수 그리고 마지막 도형은 특징.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슬라이드 4번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5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 100점짜리이기 때문에 이 차트 슬라이드는 꼭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6번 슬라이드는 똑같은 100점이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도형 찾다 보면. 근데 거기에 비하면 차트 슬라이드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편이라서요. 이 차트 슬라이드는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고 제목부터 클릭해서 썼습니다. 하단의 버튼들 중에서 차트 넣는 버튼 두 번째 거 클릭합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위에 지시사항에 있죠. 선택되어 있는 것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엑셀 창이 뜨면서 내용을 입력하게끔 나오거든요. 계열 1에다가 클릭해 놓고 1994 탭키 눌러서 2002 탭키 눌러서 2010 이때 탭키를 누르면 밑에 항목 1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2열로 가실 때에는 직접 클릭하시거나 방향키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2018 이번에는 탭키 눌러서 2024 항목 1로 가겠습니다. 생활 용수 엔터키 쳐서 농업 용수 그 다음은 클릭하면서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죠. 62 73 73 76 75 76 탭키를 이용하셔도 되고 방향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밑에 149 158 160 159 152 빈 셀에다가 아무데나 클릭을 해보시면 박스가 생기는데요. 이 파란색 박스가 항목 3, 4까지 필요 없는 부분까지 잡고 있거든요. 오른쪽 하단에 점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위쪽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내가 입력한 내용만 남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X 표시 클릭해서 엑셀 창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이요. 보시면 우리 정답에는 연도가 X축에 있고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범례에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위에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을 해보시면요. 거기 창에서 차트 데이터 범위에 행렬 전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행렬 전환 버튼 한 번만 딸깍 클릭하면 왼쪽에 있는 범례와 가로축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엑셀 창이 그대로 떠 있는 것은 X 표시로 또 닫아주죠. 자, 세부 조건 순서대로 가볼 건데요. 위에 아직 안 한 게 있네요. 글꼴에 도둠 16 외곽선 넣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차트의 영역에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차트 제목 옆부분에 이 차트 영역을 한 번만 딸깍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미 선택은 되어 있지만 확인차 한 번 더 클릭을 했고요. 홈에 가셔서 도둠 16포인트 차트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곽선 넣으셔야 되네요. 차트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위에 차트 도구에 서식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으로 올 수 있겠네요. 차트 제목은 궁서 24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해서요. 그냥 한 번만 딸깍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죠.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 궁서입니다. 궁서 쓰고 엔터키 칠게요. 글자 크기 24포인트고요. 굵게 첫 번째 가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채우기 흰색. 자, 요거는 여기서 안 하고요. 어디 가서 할까? 옆에도 아마 채우기, 도형 채우기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잉크통 모양의 도형 채우기라고 글자 보이실 겁니다. 도형 채우는 것은 흰색이고 그 밑에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테두리 넣어주고요. 그 밑에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의 오프셋 오른쪽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차트 제목에 효과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차트 제목 글자 사이에다 클릭하셔서요. 백스페이스 바로 앞에 있는 글자 지우고 딜리트 키로 뒤에 있는 글자 지우고 내가 입력해야 하는 연도별 물 이용 변화 입력합니다. 엔터키 치시면 안 되죠. 자, 차트 영역은 노란색으로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여기가 차트 영역, 여기가 그림 영역입니다. 차트 제목 옆에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 클릭 한번 하셔서요. 위쪽에 도형 채우기 노란색, 표준색 노란색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안쪽에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가 그림 영역입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뜰 거예요. 한 번만 클릭해 놓으시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첫 번째 색깔 흰색 배경일로 선택합니다. 네. 자, 데이터 서식입니다. 농업용수 계열을 표식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고요. 보조축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계열이라고 하면 범례를 보니까요. 주황색 계열이네요. 상관은 없는데요. 위에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은요. 차트 종류 변경이 있거든요. 요걸로 클릭할게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도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혼합 또는 콤보. 생활용수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농업용수의 차트 종류가 꺾은 선인 것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혼합 또는 콤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 거고요. 농업용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고 옆에 보조축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차트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생겼는데 표식이 다이아 모양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건 동그라미예요. 자, 차트 꺾은 선 차트를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고요. 요 꺾은 선 계열을 한 번만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가 뜨실 텐데 그 중에서요. 첫 번째에 있는 요 메뉴 채우기 및 선 갖다 놓으시고 클릭하시고 그 바로 밑에 있는 표식 클릭하고요. 표식 옵션에 가면 기본 제공의 형식을 다이아 모양으로 사다리꼴인가요? 어쨌든 요 모양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와서요. 채우기 및 선에 표식 옵션의 기본 제공 형식 모양을 선택을 해주면 된다. 되셨을까요? 자, 제가 조금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일시 중지를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거를 사다리꼴이라고 했는데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도형 만드실 때 요렇게 생긴 게 평행 사변형이고 요렇게 생긴 게 사다리꼴인 거죠. 그리고 요 모양은 다이아몬드 모양 표식 옵션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간혹 크기도 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크기가 없는데요. 5 크기로 나올 수도 있고 10 크기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값표시요. 1994의 농업용수 계열에만 149라고 계열 값 넣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 꺾은 선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1994의 농업용수의 요 점만요.
요것만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그 계열 값만 조절점으로 선택이 되거든요. 이때 더하기 표시로 추가를 해볼게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로 이용하셔도 되는데 더하기에서요. 데이터 레이블을 넣을 거예요. 화살표 누르시면 어디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넣어주시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계열 표식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다가 데이터 레이블 값을 넣을 수 있다. 데이터 레이블이 값입니다. 오른쪽에 넣어줍니다. 차트 요소를 추가하실 때는 더하기 표시를 이용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세부 조건에는 없지만요. 밑에 범례가 없고요. 중간중간에 눈금선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도요. 더하기에 가셔서 눈금선 체크 빼주고 범례도 체크 빼주면 되죠. 그 대신 범례가 없는 대신 밑에 데이터 표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 더하기에 들어왔을 때 데이터 표가 데이터 테이블이에요. 체크를 해주시면 밑에 데이터 표 테이블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도형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도형은 이런 모양의 말풍선 도형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요. 하단 부분에 설명선에 있는 말풍선 사각형 클릭해서요. 설명선의 첫 번째 거. 적당한 위치에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기 꼬랑지 부분에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노란색 동그라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동그라미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요. 모양을 최대한 답안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번이에요. 위에 스타일, 도형 스타일에서요. 자세히 버튼 클릭하셔서요. 제가 화면 키워서 할게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이 화살표 클릭하셔서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이 굴림이고요. 아까 18포인트네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가운데 정렬 또 해주셔야 되죠.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은 중간 정렬. 두 개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써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제게 글자가 두 줄로 써졌거든요. 도형이 작아서 그런 거니까요. 조절점으로 너비를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빠진 거 비교해 볼게요. 도형 서식은 닫고 작업하겠습니다. 제목 됐고요. 도형 됐고요. 축이 좀 안 맞아요. 보조축이요. 140에서 시작해서 170으로 끝나고 단위는 10단위거든요. 그런데 제 거는 142에서 시작해서 162까지 2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있는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하시면 최소값은 140, 최대값은 170, 단위는 기본 단위 10으로 해주시면 엔터키 칠게요. 마지막에는. 그러면 문제에 있는 축 단위와 동일하게 됩니다. 여기에 축 선들이 까만색으로 또렷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축서식 우선 닫고요. 이 숫자 있는 부분에다가 딸깍 클릭하시면 박스가 생기잖아요. 이때 위에 차트 서식이나 홈에 가셔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하는 겁니다. 도형 윤곽선이라는 메뉴가 나오면 어디서 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검정색 넣어주죠. 밑에 숫자 있는 부분 데이터 표도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왼쪽 축도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여기까지 해주시면 차트 작업 100점짜리가 종료가 됩니다. 이 차트 안에다가 그림 영역에다는 윤곽선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에 보면 여기에는 까만 선이 없으니까요. 세 군데 숫자 있는 부분, 표 있는 부분만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6번입니다. 제목 클릭해서요. 4점 수자원 활용.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박스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울 거예요. 자, 도형을 잘 넣어주셔야 되는데 배경에 있는 이 도형부터 보니까요. 모서리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 넣어볼게요. 삽입에서 도형 중에서 사각형에서 한쪽 사각형 둥근 한쪽 모서리 끝에서 세 번째 거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크게 그려주셔야 작업하기가 수월하실 거고요. 이 곡률이 너무 크거든요. 주황색 동그라미 또는 노란색 동그라미로 약간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곡률을 조금 완화시켜 주고요. 뒤집어 줘야겠는데요. 위쪽에 메뉴 중에 보시면 회전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회전 메뉴 클릭하셔서 상하 대칭 해주면 곡률 부분이 오른쪽 하단 부분이 부드럽게 둥글게 되죠. 자, 도형 색깔은 안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좀 편의를 위해서 도형 채우기 색깔은 조금 연한 걸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이제 위에 있는 지하수 활용 사례부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에서요. 어디 있나요? 기본 도형에 사각형 모서리가 접힌 도형으로 넣어야겠습니다. 기본 도형에 사각형 모서리 접힌 거 클릭 한번 하고요. 드래그해서 그려주죠. 그런데 요거 글씨 쓰려고 하면 글씨 쓰기 전에요. 모서리 접힌 부분이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상하 대칭 시켜주셔야 되죠. 다시 한번 회전이라는 버튼 찾아서 클릭하신 다음에 상하 대칭 해주시면 되고요. 색깔 조금 연한 걸로 바꿀게요. 여기다 글씨 바로 쓰시면요. 글자가 뒤집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할 겁니다. 도형에다 글씨 쓰실 때 바로 쓰셔도 되고요.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도 점수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해 주고요. 빈 공간, 요 밖에다 그냥 클릭해서 쓸게요. 클릭하고요. 지하수 활용 사례. 테두리 한번 클릭해서요. 글자 모양은 도둠의 18포인트입니다. 홈에 가서 도둠, 테두리 잡아서 갖다 놓는 거죠. 저는 도형을 조금 작게 할게요. 글자 올려놓고요. 자, 그 다음 스마트 아트 넣어줘야 되겠네요. 요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스마트 아트라고 있으실 겁니다. 버튼이 저보단 조금 더 크게 보이실 거예요. 스마트 아트 클릭하시고요. 저 모양이 보니까요. 주기형에 있을 것 같아요. 주기형에 있는 화살표로 되어 있는 블록 주기형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위에 텍스트부터 텍스트에다가 클릭만 해놓고 분수대 다음 칸에 클릭해놓고 건물 엔터 청소 텍스트에 클릭하고 긴급 엔터 용수 텍스트에 클릭하고 레저 엔터 시설 텍스트에 클릭하고 세차장 끝이죠. 자, 여기에다가요 테두리 클릭해 놓으시고요. 글자 모양 도둠의 18포인트예요. 홈에 가셔서 도둠의 18포인트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글자 크기 옆에 더하기 표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18포인트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더하기 표시가 있다는 것은 18을 기준으로 해서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스마트 아트는 3차원 경사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좀 화면을 크게 해서요. 위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요. 스타일 중에 3차원 경사였죠. 방금 봤는데 3차원 경사 맞아요. 자, 여기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3차원 중에서 경사가 어디 있나요? 두 번째에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모서리 조절점에서 사이즈 조정해서요. 적당한 위치로 가지고 옵니다. 자, 좌우 너비를 좀 조정을 해줘야겠네요. 자, 이때요, 여러분. 자, 제가 홈으로 와볼게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가 맞는데 글자가 도형 안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는 최대한 크게 키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키우셔야 됩니다. 이 도형도 요 정도로 할게요. 옆에 좀 더 꽉 채워서요.
스마트 아트를 움직이실 때는 테두리 잡고 움직이시면 되는 거죠. 글자 색깔 흰색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 한 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 요거는 모양이 프로세스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로 프로세스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프로세스형 찾아서 확인. 그런데 요거는 박스가 3개밖에 없거든요. 도형 추가하셔야 됩니다. 왼쪽 위에 도형 추가 클릭. 그러면 박스 한 개 더 생기죠? 자, 제일 위에부터 클릭해서 농업 용수. 밑에 클릭해서 작물 재배. 밑에 클릭해서 작물 세척. 밑에 클릭해서 과일 재배. 테두리 한번 클릭해서요. 홈에 가신 후에 글꼴 모양 도둠에 18포인트 사이즈 줄여줍니다. 그리고 얘는요. 3차원 만화 효과 넣으셔야 돼요. 자, 위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셔서요. 스타일 중에서 3차원 중에서도 만화 효과 찾아서 세 번째에 있는 3차원 만화 효과 클릭해 주시고요. 얘는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흑백으로 나와도 색깔 다른 게 느껴지실 겁니다. 색 변경해서요. 색상형으로 한 개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연습할 때 컬러가 있으니까요. 같은 색깔로 한번 해보고요. 테두리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바깥쪽에 테두리 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조절점으로요. 너비를 좀 줄일게요. 네, 딱 맞게끔. 밖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요. 오른쪽 도형 선택하다가 스마트 아트가 선택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이 도형에 맞춰서 조절점으로요. 좀 맞춰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선 잡고 갖다 놓는다. 그런데 얘는요. 글자 색깔도 검정색이네요. 홈에 가셔서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흑백이라고 해도 글자 색은 확인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거 작업해 볼게요. 밑에 도형 이제 찾아서 넣으시면 되죠. 삽입의 도형에 요거 말린 거거든요. 요거네요. 별미 현수막에서 끝에서 4번째에 있는 거예요. 얘 이름이 두루마리 모양 세로로 말림. 클릭하셔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말림 방향이 또 뒤집어져 있거든요. 회전에 가셔서 상하 대칭 해주시면 되고요. 편의를 위해서 저는 또 색깔을 좀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씨 쓰시면 글씨가 또 뒤집어져서 나올 거예요. 텍스트 박스 이용하셔야 되죠.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 빈 공간에 클릭하고 공업 용수. 테두리 한번 클릭해서 글자 모양 도둠입니다. 그리고 글자에다가 도형 안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정수장 도형 넣을게요. 삽입의 도형에 얘는요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블럭 화살표에서 요 녀석으로 넣으셔야 돼요. 얘가 이름이 뭐냐면 설명선 왼쪽 화살표입니다. 블럭 화살표에 설명선 왼쪽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드래그해서 그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편집하기 좀 보기 편하시라고 좀 크게 해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이 도형을 요 정수장 모양으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요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화살표에 있는 주황색 또는 노란색의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위로 쭉 올려요. 아니죠. 위로 올려요. 위로 올리는 거 맞아요. 위로 올리니까 이 화살표의 목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요.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또 목이 짧아지죠. 그래서 최대한 요 도형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또 보면 여기 간격이 엄청 짧거든요. 그럼 이거는 앞쪽에 있는 동그라미로요. 아이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얘가 맞는데 요걸로요. 얘를 먼저 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 앞쪽에 있는 동그라미로요. 우선 목을 좀, 이 머리라고 해야 되죠. 화살표 머리를 좀 두껍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목도 위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두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맨 처음에 앞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를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화살표의 두께를 두껍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목 쪽에 있는 동그라미도 위로 드래그해서 목도 두껍게. 그 다음에 요거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 목 길이를 짧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형의 크기를 좀 조정을 하셔서요. 색깔이 너무 진해서 저는 색깔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색깔 바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 안에다가 바로 정수장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글자 모양 바꿀게요. 자,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 도둠입니다. 글자 크기 18포인트이고 글자 색깔까지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 위에 있는 도형도 그렇고 밑에 있는 도형도 그렇고요. 전부 다 도형이 뒤집어져 있어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따로 넣었거든요. 이거 두 개는 스마트 아트였고요. 그런데 얘는 이제 안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도형 안에 글자를 바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 앞으로 그리는 도형도 전부 다 이 도형처럼 색깔도 이 색깔, 글자도 도둠의 18, 글자의 색깔도 검정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이 도형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한번 클릭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리는 도형은 전부 다 이 색깔의 이 윤곽선의 이 글자 모양, 글자 크기, 글자 색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 한번 할게요. 사이즈 좀 줄여가지고요. 더 좀 줄여서 목이 조금 더 짧아야겠는데요. 크기를 조정을 하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양 맞춰주고요. 그리고 도형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갖다 놓습니다. 안쪽 화살표 모양이요. 이런 모양일 때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으실 수 있죠. 자, 기계세척 도형 찾을게요. 삽입의 도형에 블럭 화살표의 오각형입니다. 클릭해서 드래그 해보시면요. 아까 그렸던 도형이랑 같은 색깔의 같은 글자 모양일 거예요. 기계 엔터키 세척. 네. 그림 도형 색깔이요. 일일이 안 바꾸셔도 됩니다. 자, 도형 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마지막에 애니메이션 넣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에요. 삽입에 가서요. 도형에 가서요. 어디 있나요? 사각형의 끝에서 두 번째에 둥근 위쪽 모서리 클릭해 주고요. 최대한 크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테두리 선이요. 타선, 점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왼쪽에 따로 효과 점선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자, 도형 윤곽선에 가셔가지고요.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약간 두껍게 해줄 거고요. 저는 1과 2분의 1로 할 건데 두께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슷하게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요. 두께가 다르다고 해서 감점이 되지는 않는다. 다시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요.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물 부족 극복 방안. 삽입에서 도형에 밑에 별 및 현수막 중에서요. 리본 위로 기울여짐. 요거 맞죠? 클릭해서 그려줍니다. 위쪽에 드래그 하고요. 얘도 글자를 쓰려고 하니까 리본 가운데가 너무 짧거든요. 자, 바깥쪽에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셔서요. 안쪽에 글자 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주시고 물 부족 극복 방안. 제가 아까 정수장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같은 색깔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요. 저 도형은 뭔가요? 오각형 같죠? 우선 넣어 볼게요.
기본 도형의 오각형 드래그해서 만들어 볼게요. 요거 맞는 것 같네요. 여기다가 물 사용 개선. 기본 도형으로 한번 설정해 놨더니 글자 모양 따로 바꿀 필요 없이 편하게 도형만 찾으면 됩니다. 자, 요 파란색 도형 넣어 볼게요. 삽입의 도형에 양쪽 모서리 잘린 겁니다. 사각형의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사각형의 5번째 거 클릭해 놓고 드래그해서 그리죠. 자, 한 개 더 그립니다. 삽입의 도형의 지하수 모양, 블럭 화살표의 오각형.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죠. 지하수. 다시 한번 삽입의 도형의 표층수는 누군가요? 얘인 것 같죠? 순서도의 지연. 요걸로 할게요. 드래그 해서요. 표층수. 자, 위에다가 요 연결 이음선 넣으셔야 되거든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요. 이 중에서 꺾여 있는 것 중에 양쪽 끝에 화살표 모양 있는 걸로 할게요. 앞에서 6번째에 있습니다. 이름이 꺾인 양쪽 화살표이고요. 클릭 딸깍 하시고요. 지하수 도형 쪽에 마우스 갖고 오면 지하수 도형에 위쪽에 동그라미 조절점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클릭해서요. 위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표층수의 또 동그라미 부분에 딱 맞아 떨어져요. 이때 마우스 커서 떼시면 자동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윤곽선 선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에 가서 두께 좀 두껍게 할게요. 1과 2분의 1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화살표의 모양을 양쪽 끝에 동그라미로 선택해 줍니다. 화살표 스타일 11번. 그러면 선이 완성이 되었고요. 빈 공간 클릭해 보시면 선 모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발법 도형 넣을게요. 삽입의 도형에 요거 기본 도형의 배지 같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만들고 증발법. 위에 동그라미 화살표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약간 회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담수화, 삽입의 도형의 구름 모양 같은데요. 저 모형이 여기 있네요. 기본 도형의 구름 모양. 클릭하시고요. 드래그해서 넣어주죠. 담수화. 마녀가 넣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요거 눈물 같은데요. 눈물방울, 기본 도형의 눈물방울. 도형을 많이 넣으시다 보면은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찾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이 오시거든요. 도형은 많이 그려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줄의 글자가 들어가도록 크기를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밑에 하수, 폐수 넣어볼게요. 삽입의 도형에서요. 요거는 어디 있나요? 여기 순서도에 순서도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클릭해서요.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얘는 글씨를 쓰면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문제에서 흰색이거든요. 홈에 가셔서 글자색 흰색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개 더 넣을게요. 삽입에 복제할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한 개 더 생기죠. 컨트롤 키만 눌렀어요. 쉬프트 키 같이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쉐이프 형식에 가셔서요. 회전에 가시면 좌우 대칭. 글자 고쳐야 되죠. 하수로 써있는 거 펫으로 쓰고 글자 색은 홈에 검정색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위에다가 J용 넣으면 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별빛 현수막에 끝에서 세 번째에 있는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린 거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제2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수 글자가요. 배경 도형 색깔이 연해서 잘 안 보이시면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은 바꿔주셔도 상관없는 거죠. 저는 시간 관계상 도형 색깔 따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험 보실 때는 색깔을 일일이 바꾸지 않아도
점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시간이 되신다면 좀 편의를 위해서 이런 글자 색이 흰색이라거나 좀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부분은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룹화를 한 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야 돼요. 먼저 이쪽에 있는 1번 도형들을 닦아내기 위해서로 그 애니메이션 넣을게요. 왼쪽에 있는 도형들을 전부 다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자, 저는 여기 바깥쪽에 오른쪽 밑에서부터 싹 블럭을 잡을게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스마트 아트가 아까처럼 이렇게 조절점이 밖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아트도 전부 다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G를 누르시면 바로 그룹화가 됩니다.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그룹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그룹의 약자 G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에 애니메이션에 가서요. 애니메이션 중에서 나타내기에 뭔가요? 닦아내기 찾아서 클릭하죠. 나타내기 중에서 닦아냅니다. 그런데 효과 옵션이 아래에서로 되어 있어요. 효과 옵션 클릭하셔서 위에서로 선택해 줍니다. 도형 전체가 같이 닦아내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요. 바깥쪽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선택할 겁니다. 모든 도형이 조절점으로 잘 잡혀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화하죠. 이번에 얘네들은 회전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에 회전, 나타내기 중에서 회전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등장하겠죠. 자, 이제 전부 다 완성이 되었고요. 창 크게 해서 F5번 눌러서 슬라이드 쇼로 확인하겠습니다.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아무데나 클릭해서 3 슬라이드, 동영상 자동 재생되고 있죠. 아무데나 클릭해서 4 슬라이드, 아무데나 클릭해서 차트, 아무데나 클릭하면 6 슬라이드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클릭해서 위에서 아래로 닦아내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회전하고 클릭하면 슬라이드 쇼 종료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원래 편집하던 대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디스켓 버튼 눌러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10분에 한 번씩 디스켓 버튼을 누르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세이브의 약자 S를 누르셔서 수시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5월에 진행됐었던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좀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도형 찾는데 어려워요.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일시정지 하시면서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형을 못 찾으신다거나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ITQ 시험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